안녕하세요. 국카데미 이광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품을 등록을 해 상품명 작성하는 법과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상품 샘플로 시연해 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C 화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싱을 해서 상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소싱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전략으로 가야 하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싱 상품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데이터 랩을 통해서 상품을 선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랩에 들어와 있습니다. 데이터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기 검색어와 인기 분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인기 분야가 카테고리입니다. 우리는 카테고리에서 일단은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인기 검색어가 나무를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패션 의류부터 패션 잡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소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들은 기간을 월간으로 두시고요. 작년 이맘때 어떤 카테고리가 강세였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월간으로 두시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 상품 위주로 볼 것 같으면 11월 달 거를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가을 상품 위주로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10월 달 카테고리를 보고 제품을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점포 위주로 소싱을 이제 하러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점포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패션 의류에, 여성 의류에, 점포, 이렇게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 다음에 주 연령대는 어떤 건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점포 카테고리에서는 대부분 90% 이상이 여성들이 트렌드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메인인데 그 중에서도 40대가 가장 많이 이 점포 내의 카테고리 상품들을 볼 수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포 카테고리에 어떤 세부 키워드들이 있냐 확인하고 싶으면은 여기 보시면 인기 검색어가 500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브랜드명이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소싱을 해야 되는 것들인 거고요. 작년 이맘때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핫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보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위 키워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다운이나 패딩, 점퍼, 코트 이런 것들이 인기 검색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품들을 소싱을 해야지 우리가 팔릴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브랜드 성향이 강한 키워드들은 작년 데이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키워드들이 트래픽을 타고 있는지 확인하고 소싱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들은 브랜드가 아닌 중국 제품을 소싱할 때는 이렇게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소싱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브랜드 위주로 소싱할 때는 지금 현재 트렌드, 현재 트래픽이 올라와 있는 제품 위주로 소싱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전 데이터보다는 최근 1개월을 두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몽클레어, 에르노 이런 패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딩이나 다운 이런 걸로 소싱하는 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클레어, 버버리, 에고이스트는 이제 국내 브랜드고요. 막스마라, 프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프라다 패딩을 한번 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싱하기 전에 이 프라다 패딩이 누구한테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 타겟 연령대가 얼마인지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소싱하면 도움이 되겠죠. 쇼핑 인사이트에서 검색어 통계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프라다 패딩을 조회를 한번 해보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 프라다 패딩을 찾고 있고요. 연령대도 30, 40대가 메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홈에 가서 프라다 패딩을 소싱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 위주의 패딩을 소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대보다는 30, 40대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초이스를 해서 업로드 한다면 우리 상품이 판매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가서 프라다를 조회해서 들어갑니다. 보시면 주소가 KR
한국이기 때문에 주소를 네덜란드로 두고 검색을 합니다. 네덜란드로 검색하는 이유는 네덜란드 쪽에서 구매 대행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네덜란드로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고요. 공홈에 있는 이런 상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다 패딩이나 다운 위주로 소싱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품을 한번 해볼까요? 리나일론 크롭 다운 재킷에 들어가셔서 국내에서는 이것들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상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에서는 같은 제품이 없어요.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점해서 빨리 올린다면은 아무래도 우리한테 판매 기회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일단은 제가 가격 비교하는 차원에서 다른 제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날렌 다운 조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품도 지금 많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빨리 등록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4개밖에 없습니다. 판매자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 관부가세 포함가로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관부가세 포함가로 팔고 있죠. 네, 관부가세를 포함해서 팔 경우에는 불필요한 CS가 없어지죠. 고객도 궁금하지가 않은 거죠. 관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게 되면 일단 가격 자체는 우리가 싸게 세팅해서 내 판매가가 좀 낮게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여기 신세계몰이 4군데 판매처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해외 배송 상품이 아니라 국내 배송이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포함돼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가격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판매가를 세팅한다면 판매할 확률은 더더욱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470만 원인데 이게 저희가 소싱할 수 있는 가격이 2,700유로입니다.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마진식인데 수집 가격이 2,700유로 치게 되면은 관부가세 별도 판매 이제 포함 판매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제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은 제가 여기서 마진을 한 40만 원 정도 한번 봐볼까요? 네. 이러면은 4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이버 기준으로 이거는 13% 오픈마켓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마진율은 10%가 안 되지만 마진액으로 보면 4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35만 원 정도 우리가 마진을 취하더라도 거의 최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465만 원, 뭐 469만 원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들어가서 판매를 해야죠. 이 상품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려면 수동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쿠데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쿠데에서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손쉽게 지금 열려있는 페이지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갖고 오게 되고요. 이 상품 이거였는데 여기서 자동으로 클릭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가 들어가게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나는 썸네일을 요거를 쓰겠다, 이거를 쓰겠다. 전체 다 선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옵션명은 여기서 등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이즈 컬러를 넣게 되면은 또 페이지를 다 일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는 패스를 하고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세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송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제 쿠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수동 탭이 있습니다. 이 수동 탭으로 가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상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집했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드래그로 썸네일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컬러는 이제 한 가지 컬러니까요. 여기서 옵션을 사이즈 옵션을 가야겠죠. 여기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이즈로 33부터 77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33, 44, 5, 66, 77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카테고리는 상품명을 등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성 의류 조끼 해서 나머지들이 다 마찬가지 들어와 있고요.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프라다로 브랜드명을 바꿔주시고, 이 출고일은 쿠팡만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팡에다가 업로드 할 것 같으면 6일 정도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인 구매 가능 개수는 이제 혹시 모를 단축권을 위해서라도 뭐 꼭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맥시멈으로 999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은 내가 무료 배송을 할 거냐 유료 배송을 할 거냐에 따라서 세팅값이 달라지는데 보통 무료 배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5만원씩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이게 정말 실제 이태리인지 아니면 EU 국가인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혹은 기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배송인데 왜 이렇게 5만원 반품비 5만원 하면은 고객이 단순 변심했을 때 우리가 고객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설정을 해 두시고 고객도 이 금액 때문에 단순 변심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사이즈 설정했기 때문에 옵션 재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판매가를 여기서는 판매가 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판매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2,700유로였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470만 원이 국내에서 판매 최저가였는데 우리가 최저가를 맞춰 팔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진 계산서에서 확인을 했듯이 우리도 관부가세 포함가로 해서 35만 원 정도 마진을 봤을 때 네이버 가격으로 464만 원 정도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가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459만 원. 그래서 가격과 수량을 옵션에 일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가격 설정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쿠팡 쪽의 태그는 꼭 입력을 해주셔야지 검색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네이버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같은 조건이면은 노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태그를 다 넣어주시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중요한 거는 태그보다는 속성값, 중요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챗봇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태그 만드는 거, 상품명 최저가 도우미,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에서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여기 태그에 들어와서 스마트 스토어 태그 20만 개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쿠팡은 연관 검색어와 자동 검색어 위주로 자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카테고리 명만 정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추출을 해줄 겁니다. 조끼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도 있고 남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주시고 여성 의류의 조끼에 해당하는 태그 추천해줘. 원래는 이렇게 느리지 않은데 왜냐하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와 노준 태그 위주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린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사전에 있는 태그가 아니면 업로드 시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네이버는 10개, 쿠팡은 20개 이렇게 기준으로 뽑아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출 형태도 쉼표로 구분해서 가로 형태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좀 편하거든요. 붙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쪽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명도 브랜드 상품명의 브랜드명, 상품명, 상품군 이렇게 이제 공홈이나 편집샵들은 네이버 쿠팡이 원하는 순서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는 상품명에다가 이 상품의 장점이라든가 소고점 이런 키워드를 추가로 넣어준다면은 검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40자 이내로 가급적이면 다른 키워드를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상품이 아닌 상품은 제가 원하는 대로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하라고 다 넣어놨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키워드는 상세 페이지의 상세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수집할 때 상세 페이지하고 썸네일에 자동 들어가끔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갖고 왔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홈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품 상세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세 페이지에 고정 틀값 때문에 좌측에 쏠려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메모장을 한번 거쳤다가 오시게 되면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챗GPT한테 학습을 시켜놔가지고 여기 구매대행 전문가 들어가셔가지고 전부 다 입력을 하시고요. 메모장에다 갖다 붙이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정보 전달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은 조금 더 고객들한테 구매 전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세탁 관리 방법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실제 페이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글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18사이즈로 조금 확대해 주시면은 모바일에서도 쉽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것들은 사이즈 정보를 표시해 주게 되면은 고객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사이즈 교환 CS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가셔가지고 여기 사이즈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복사 붙여놓게 해도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형식이 틀어져 가지고 구성 자체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캡처를 해서 이미지 추가를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세 페이지 내용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대표님들이 조금 욕심을 부려서 나는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꾸미고 싶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빛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데 명품이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않으셔도 고객들이 이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업로드하면 이제 끝나는데 스마트 스토어 속성값은 여기 스마트 스토어 들어오셔가지고 속성값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상품 정보고시를 의뢰로 해 놓으시고 속성값 입력. 여기서 이제 상품에 대한 소재, 그 다음에 기장 이런 것들이 조금 손이 가고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속성값을 반드시 넣어야지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다. 우리가 수동하는 목적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수동하는 겁니다. 대표님이 절대 귀찮다고 생략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입력해서 상위 노출을 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꼭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업로드를 일괄하시게 되면은 제가 설정했던 마켓으로 업로드가 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소싱할 상품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다음에 가격 비교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홈이나 편집샵에 들어가서 소싱을 한 다음에 수동으로 수집을 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